안녕하세요. 아침의 광장 손지민입니다. 대구 지하철 참사 21주기를 맞아 중앙로역 추모 공간에는 많은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가족 등이 참여한 시민추모대책위원회는 이제라도 제대로 된 추모 사업이 필요하다며 대구시장과의 면담을 바라고 있습니다. 참사를 기억하고 많은 희생이 남긴 교훈을 잘 새기고 있는지 오늘 두 기자의 시선 100대 1000에서 짚어봅니다. 현장 리포트에서는 예비 중고생을 위한 학교 적응 프로그램 소개합니다. 2월 15일 목요일 아침의 광장입니다. 오늘도 시사비타민 알차게 챙겨드립니다. 이 시각 교통 상황과 날씨 알아보죠. 소율 리포터. 네, 국채보상로 중리내거리에서 신평리내거리 방향, 신평리내거리 직전 1차로에 승용차 고장으로 정차 중입니다. 고장 차량이 비상등을 켜놓고 있고요. 교통흐름 보면 신호주기에 따라 밀림과 풀림 반복합니다. 직전 1차로 지나고 있다면 이 구간 마음의 여유 갖고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앞산순환도로 상인동 방향은 효명내거리 일대 속도 떨어져서 지나고요. 검단로 검단내거리에서 복현오거리 방향, 복현오거리 신호 2번 생각하셔야겠습니다. 이어서 호국로 살펴봅니다. 공산수원지 3거리에서 상격중학교 3거리 방향 좌회전 차량은 공산수원지 3거리 신호 2번 받고 지나고요. 달구벌대로는 신당내거리에서 성서나들목 구간 양방향 서행합니다. 현충로 및 앞산내거리에서 현충 3거리 구간은 21km 속도로 통과합니다. 현재 대구 경북 대체로 흐린 가운데 경북 북서 내륙에는 약한 비가 내리거나 빗방울 떨어지는 곳 있겠습니다. 이 비는 낮에 대구 경북 전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대구와 경북 내륙에는 5에서 10mm의 비가 내리겠고 경북 북동 산지와 경북 북부 동해안을 중심으로 습하고 무거운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되니까요. 시설물 관리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낮 최고 기온은 9에서 17도로 포근하겠고요. 대구의 현재 기온 9.6도, 습도 94%입니다. 지금까지 서유리였습니다. 빠르고 정확하게, 명쾌하고 날카롭게 대구 경북의 오늘을 보는 KBS 대구 아침의 광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구 경북의 조건 브리핑으로 이어갑니다. 오늘 아침 뉴스 매일신문 김윤길 기자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첫 소식 볼까요? 예, 학령 인구 감소에 따라 정부와 전국 교대가 입학 정원 감축을 추진합니다. 교대 구성원들이 반발이 예상됩니다. 어제 대구교대에 따르면 지난 1일 열린 한국교원양성대학교 총장협의회에서 내년도 전국 교대 10곳과 초등교육과 3곳이 입학 정원을 현재보다 20% 줄이는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이날 총회에서는 2년간 입학 정원을 10%씩 감축하는 방안과 15%를 감축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 출생 아동 감소만 생각하면 이거 피할 수 없는 조정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교대 입학 정원은 지난 2012년 이후 13년째 동결 중입니다. 전국 초등교육과 입학 정원은 3,800여 명으로 2006년 6,200여 명에 비해서는 이미 줄어들긴 했는데요. 지난해에도 정원 감축 논의가 있었지만 교대 총장들 간 이견차를 못 좁혀 성과를 내지는 못했습니다. 교원 수급 계획에 따라 교육부는 오는 2026년까지 공립 초등교사 신규 채용 규모를 연간 2,700명 안팎으로 낮출 계획인데요. 지난해 3,500여 명을 채용한 데 비해서는 25% 정도 줄어든 수치입니다. 네, 이게 갑자기 25%라 좀 커 보이는데 수치가 교대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이유를 한번 짚어볼까요? 예, 교육부는 학령 인구 감소를 들어서 교사 정원 감축을 요구하지만 네. 정작 현장에는 교사가 많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게 이유인데요. 기초학력 전담교사, 기간제 교사 같은 교사 수요가 많고 또 최근 정부가 실시하는 늘봄 학교로 기존 교사들 업무 과중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라 전담교사를 추가로 뽑을 필요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특히 교대는 규모가 작고 등록금 역시 낮은 수준이어서 무작정 입학 정원을 줄이면 재정난에 시달릴 거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지금도 임용이 어려운 상황에서 정원 감축에 찬성 의견을 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네, 이 합리적인 방향으로 정책이 잘 결정됐으면 좋겠네요. 다음 소식 볼까요?
대구시내 아파트 위탁관리 업체에서 경비원이나 미화원 근무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잡는 쪼개기 계약을 남발하면서 노동자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1년 미만 퇴직자의 미지급 퇴직금을 업체 수익으로 잡는 관행이 배경에 깔려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이를 바로잡는 노력은 미미한 실정입니다. 네, 이 보통 근로계약을 1년 단위로 많이 하잖아요. 그렇다면 경비원이나 미화원의 계약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나요? 공식적인 통계는 없지만 관련 직역이 모인 대구 한 노조에 따르면 이곳 노조원과 관련 협의회 회원 87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1년 단위로 혹은 1년 이상 단위로 근로계약을 맺고 있는 사람이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보통 3개월 단위 계약을 이어가다가 11개월 차가 되면 해직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퇴직금을 못 받는 건 둘째치고 근무하는 기간 동안에도 계약 연장을 빌미로 불합리한 처우를 강요받는 상황도 많다면서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왜 이렇게 초단기 계약을 하는 건가요? 경비원이나 미화원을 고용하는 아파트 위탁관리 업체에서는 계약 기간을 짧게 가져가는 게 근태 관리에 유리하다는 입장인데요. 막상 경비원들이나 미화원이 근속 기간이 짧은 걸 보면 이걸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어렵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런 3개월 단위 계약이 만연한 데에는 퇴직금 적립액을 관리비로 받고 1년을 못 채우고 퇴사해서 퇴직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이를 위탁관리 업체가 수익으로 삼을 수 있는 이른바 퇴직금 낙전 수익이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퇴직금 미지급분은 다시 반납을 안 하나 봐요. 입주자 대표회의나 입주민들이 문제를 제기할 경우 반환해야 할 돈이지만 감시가 소홀한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이 전언입니다. 수년 전부터 관련 지적이 이어지면서 대구시가 입주민이 권리를 알리는 열린주민학교에서 관련 내용을 교육하고 있지만 교육 횟수가 연간 1회에 그쳐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네. 대구시가 경비나 미화 노동자들이 근로 여건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고 시 차원에서 조례나 준칙을 제정하면 노동자 처우 개선 효과가 클 거라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네, 감시나 감독을 좀 더 철저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 볼까요? 수성못 동편에 있는 자그마한 섬에 자리 잡은 민물 가마우지 많이들 보셨을 텐데요. 네. 외가리나 청둥오리 같은 다른 종을 밀어내고 배설물 때문에 나무까지 말라 죽어가면서 생태계 파괴 논란이 있었습니다. 환경부가 이 민물 가마우지를 유해조수로 지정하기도 했는데요. 수성구는 그동안 물을 뿌리거나 조류기피제, 초음파 퇴치기 같은 걸 설치하면서 흩어보려고 했는데 효과가 거의 없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독수리 모형 여러 개를 설치하면서 효과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드디어 해법을 찾은 거네요? 수성구청에 따르면 그동안 둥지섬 민물 가마우지는 일일이 세기 어려울 정도로 많았는데 이제는 집단 서식 형태는 사라졌고 낮 시간대 10마리 안팎의 개체만 잠시 머물다 밤에는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오늘 아침 뉴스 매일신문 김윤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30년째 실가게 하고 있는 재난분입니다. 세타실, 또 목도리실, 모자실, 수세미실, 가방실, 뜨개에 관한 거는 다 있습니다. 옛날에 배웠는 그걸로 또 할 수 있으니까 바늘만 치면 다 할 수 있으니까 좋아요. 많이 오고 있습니다. 젊은 층에 많이 오고 또 이제 취미가 있는 사람들은 다 오고 손 운동하는 게 또 좋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몸의 건강을 위해서도 하고 자기 소신껏 또 하는 거 많아요. 특히 남자분들도 경대 학생 오가지고 자전거 타고 또 오는 사람도 있고 선물 해준다고 엄마 해준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애인도 해준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기특하지 그러니까요. 또 딸내미가 엄마 거 해준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다 있는데 참 어린 애들 그거 배운다고 보면 참 고사리 같은 손이 참 귀엽긴 하죠. 목도리실 나가고 또 코트 짠다고 옷실 사고 또 자기가 완성하면 또 기분도 좋잖아요. 따뜻하고 좋아요. 이거 사는 거하고 또 틀린다. 내가 했으니까 성취감도 있고 작품을 만들었으니까 또 기분도 좋고 그렇죠. 겨울에 직접 뜯는 거 모자도 쓰고 옷도 입으면 진짜 좋아요. 자기만의 특별한 개성을 나타낼 수 있고 좋은 점이 많아요. 오시면 잘 가르쳐 드릴게요. 많이 찾아오세요. 지역 현안을 보는 눈은 넓고 분석은 깊이 있습니다. 두 기자의 시선 100대 1000
경향신문 백경열 기자, 뉴스민 천용길 기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 대구 지하철 참사 21주기 추모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시민추모위원회가 추모 사업을 소개하고 또 추모 주간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었죠. 네, 시민추모위원회가 이제 지난 13일 대구 중구 중앙로역 기업공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생명 안전을 존중하는 사회로 한 걸음 나아가기 위해 참사를 기억하고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야 한다 이렇게 호소를 했습니다. 2003년이었습니다. 대구 도시철도 1호선 중앙로역에 정차 중이던 열차에서 시작된 방화로 192명이 죽고 151명이 다쳤습니다. 6명은 여전히 가족을 찾지 못한 채 시립공원 묘지에 안치돼 있는데 이 2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21년이 흘렀습니다. 아직 그날에 대한 아픔과 안타까움이 대해서 시민 대부분이 공감하실 겁니다. 맞습니다. 이 당시에 진천역을 떠나서 안심역 방향으로 향하던 이 대구 지하철 1호선 1079호에 50대의 김모 씨가 인화물질을 쏟아부은 다음에 불을 붙였고 이 전동차 안이 화염에 휩싸이게 됐습니다. 후속 열차 진입을 막고 진화와 구조 활동을 해야 됐지만 상황 전파가 제대로 되지 않았고 이 당시에 이 불연제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불에 타지 않는 소재들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맞은편 선로에 진입한 1080호 열차도 이 불길에 휩싸이게 됐습니다. 게다가 기관사가 마스터키마저 뽑아가 버려서 이 전동차 문도 열 수 없게 되면서 이 어처구니 없는 대처 속에 악몽 같은 화재 참사가 있었습니다. 네, 그야말로 악몽 같은 참사가 맞는데요. 자, 그 날을 생각할 때마다 말로 다 하지 못할 안타까움 우리 모두가 안고 있습니다. 13일에 열린 기자회견 현장과 유족들의 이야기 잠깐 들어볼게요. 당시에 제가 이 차를 탈 수도 있었어요. 이런 사건이 발생을 절대로 하면 안 되고, 그런 참사가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참사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이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들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참사를 겪은 사람들이 뭐 운이 나빠서 아니면 어떤 잘못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바가 결코 나와 무관한 것이 아니다. 뭐 미안한 마음이 좀 많았죠. 우리가 잘 했으면 이런 사고가 없었을 텐데. 만약에 삼풍백화점 때 이런 것들을 더 잘했다면은 우리는 사고 안 당했을 거 아니냐. 도시가스 참사 때 조금 더 경각심을 가졌다면 우리는 사고는 안 났을 거 아니냐. 내 가족, 내 아들, 딸들이 되살릴 수 없다는 거는 일찍이 알아요. 그렇지만 내 아들, 딸 같은 그런 희생이 없는 세상을 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험한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네, 유가족과 시민대책위원회가 이 대구시의 추모 사업에 대한 문제를 계속해서 지적해오고 있죠. 네, 위원회는 참사를 기억하고 제대로 된 추모 사업을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계속 문제 제기가 좀 되어 온 부분입니다. 대구시가 약속한 218 추모공원이라는 이름이 여전히 시민안전 테마파크로 지금 불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추모탑도 여전히 안전조형물이라는 이름으로 좀 세워져 있다는 거. 또 참상을 좀 간직하고 있는 전동차도 지금 아무런 보존 대책 없이 차량 기지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는 점을 또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지난해 시민추모위원회가 이제 작년에 그 20주기 추모 행사를 하면서 추모 사업 약속을 지키고 이를 위해서 유가족의 목소리를 온전히 들을 수 있는 논의 구조를 좀 마련해 달라고 대구시에 요구를 했거든요. 하지만 1년이 지나도록 크게 진전된 부분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대책위가 대구시장이랑 면담을 하고 싶다고 했다는데 답이 있었나요? 네, 추모위원회 관계자들이 대구시 상격청사로 찾아가서 유족과 또 소방안전본부장, 이 대구시장 3자 면담을 요구했습니다. 이 홍준표 대구시장과 면담 신청서를 접수하려고 했는데 이 면담 신청을 위한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았다면서 이 청사 방호 차원에서 통과시켜 줄 수 없다고 거절했습니다. 이 재난안전실장과 사회재난과장이 로비로 찾아와서 이 관련 부서로 민원을 접수하거나 이 신청서를 로비에서 전달하면 된다고 했는데 이 유가족들은 비서실장을 만나서 직접
전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윤석기 위원장은 그동안 이야기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왜곡이 발생해서 직접 설명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결국 청사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 조인영, 김범일, 이 권영진 이 역대 대구시장들은 모두 유가족들과 면담을 진행했는데 홍준표 대구시장은 취임 이후 2번의 추모일을 맞는 동안 유족을 직접 만나지는 않았습니다. 작년이 이제 20주기 추모식이었습니다. 지난해가 좀 의미가 있는 거였거든요. 그렇죠. 20주기니까. 그렇습니다. 그 홍준표 시장이 참석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대구 지하철 참사가 정쟁의 도구로 좀 이용되는 게 옳지 않다 이 이유였는데요. 그 시민단체 등이 모여서 이제 지하철 참사 추모식을 이상한 방향으로 끌고 간다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홍 시장이요? 그렇습니다. 이는 20주기 추모위원회에 이 세월호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시민단체가 같이 있다는 게 이제 이유였습니다. 당시 사회적 참사에 책임질 사람이 책임지지 않는 행태에 대한 공감대가 있어서 이 세월호와 이태원 참사 유가족까지 이 전국적인 연대가 이어진 것이었거든요. 네. 이 부분을 홍 시장은 좀 거부감을 보인 셈인 거죠. 대구 시민 안전 테마파크에서 열리는 추모식에는 이 권영진 전 시장 등이 일부 참석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제내 확인을 해보니까 올해의 경우 홍준표 시장이 참석을 할지는 아직 결정하지 않은 상황으로 밝혀졌습니다. 확인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그 2.18 추모공원이라는 이름을 쓰는 거는 계속해서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여전히 결론 내기가 어려운 상황인가요? 네, 여전히 못 쓰고 있습니다. 이 참사 5년 만인 2008년에 이 시민안전 테마파크가 조성된 후에 2.18 추모공원이라는 이름을 같이 써달라는 요구가 계속되면서 인근 상인들과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상인들은 팔공산 일대가 추모공원화 되는 걸 좀 우려하고 있는데요. 당시 대구시가 추모공원을 조성하려 했지만 마땅한 후보지를 찾지 못하자 이 추모공원이 아닌 안전 테마파크다라고 하는 명목으로 상인들의 반발을 좀 눌러가면서 이곳에 짓게 된 겁니다. 그런데 또 한편 대구시가 유족 쪽에는 차차 추모공원으로 바꿔 나가겠다 이렇게 이중 약속을 하면서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워낙 뭐 큰 참사였습니다. 또 수습 과정도 매끄럽지 않았고 하지만 이제 20년이나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또 안전이나 사회적 참사에 대한 우리의 인식도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변화를 좀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요? 이 추모공원으로 이제 좀 변기하려는 노력 이게 좀 시도가 있긴 했습니다. 2019년 2.18 안전문화재단이 2.18 기념공원이라는 명칭을 좀 같이 표기하는 내용의 조례 청원서를 접수를 했지만 결국 무산된 바가 있고요. 네. 계속 요구가 있다 보니까 2022년 2월이었습니다. 이 권영진 전 시장 때 협약을 맺은 바가 있는데 당시 이제 대구시와 상가 번영의 유족 측의 협약이었습니다. 당시 상인들의 입장이 이제 관광 트램이나 뭐 도시재생 사업 등을 좀 추진하면 함께하면 그렇습니다. 이게 위원회가 요구하는 뭐 명칭 변기 등의 주장을 받아들이겠다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그런데 대구시는 이제 추모 사업의 일환이라고 유족이 얘기를 해도 이게 쉽게 결정을 낼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상인들의 반발 때문이라고 해명을 하는데 적극적인 해결 의지가 아쉽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현재 그러면 이제 피해자 지원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네, 참사했다는 각종 질병이나 부상에 대해서는 치료비와 약제비를 1인당 연간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대구시가 2022년 5월부터 10월까지 이 지하철 참사 부상자 중에 130명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였는데요. 네. 응답한 56명 가운데 50명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수반하는 불면증과 우울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호흡기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도 33명이나 됐고요. 이 대구시가 이를 바탕으로 올해부터 5년 동안 추가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지금 밝힌 상황인데 아직 확정된 건 없습니다. 또 2.18 안전문화재단을 설립하면서 이 추모 사업이나 트라우마 치유 사업 등을 벌이고 있고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 사업도 꾸준히 하고 있는데 이 지난해에는 이 가운데 일부가 또 이 홍준표 시장과 논란 속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삭감된 적도 있었습니다. 당시 이제 사고 차량의 경우에는 현재 안심 차량 기지에 보관 중입니다. 네. 이 앞서 이제 방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대구시는 이제 또 방치가 아니다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네. 뭐 위에 이제 커버를 씌워놓고 이렇게 뭐 좀 보관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해서 지금까지 좀 놔뒀다고 얘기를 하고요. 현재 경북 소방학교가 이 교육용으로 활용하려고 대구교통공사와 좀 협의 중이라고 합니다. 논의가 굉장히 길게 이어지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대구 지하철 참사의 교훈을 충분히
충분히 되새기고 있는가 이런 반문, 물음을 또 한번 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대구시가 최초로 이제 추모 사업을 벌일 때 저는 좀 잘했다 써야 된다 이 생각을 하거든요. 유족의 요구를 충분히 들었어야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행정기관으로서 시민들의 요구를 좀 종합하고 조율할 필요는 물론 있습니다. 그럼에도 최종 선택은 조금이라도 희생자 편에 좀 치우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노력이 또 다른 참사를 막는 데 도움이 된다고 믿고요. 오늘의 시선 한마디로 저는 추모할 준비는 아직 필요하다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이 설 연휴였죠.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이 노래를 불렀죠. 사랑이 필요한 거죠. 지금 유족들에 대한 사랑은 이 추모와 기억을 함께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추모와 사랑, 기억 아무리 많이 해도 부족할 것 같은데요. 자, 오늘은 다시 한번 지하철 참사의 추모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시간 만들어봤습니다. 두 기자의 시선 백대천, 뉴스민 천용길 기자, 경향신문 백경영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새학기를 앞두고 대구시 교육청이 상급 학교에 진학하는 신입생들을 위한 학교 적응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배안 리포터가 다녀왔죠. 네, 저는 예비 중학교, 고등학교 신입생들을 위한 비포스쿨이 진행되는 대구 경상고등학교에 다녀왔습니다. 비포스쿨은 신입생들이 학교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다음 달 3월 5일까지 총 145개 교에서 진행되는데요. 현장의 소리와 함께 프로그램에 참여한 신입생들의 이야기 전해드립니다. 어려운 친구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뭘 발명하는 과학자가 되겠다. 이렇게 한번 동사로 표현해 볼까요? 나는 개발도상국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발명하는 과학자가 되고자 합니다. 나의 버킷리스트 만들기가 있어요. 첫 번째, 평균 2등급 이상 맞기. 두 번째, 경영학과 가기. 세 번째, 1학년 이름 다 외우기. 동변중학교 나온 권오탁이라고 합니다. 고등학교 입학 예정인 학생이기 때문에 고등학교에 대해서 좀 체험을 해보고 싶어서 하게 되었습니다. 걱정되는 부분은 당연히 성적 관련된 부분이고요. 기대되는 부분은 친구들과 좀 더 즐겁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기대가 됩니다. 굉장히 짧게 참여했음에도 굉장히 즐거웠고 여러 친구들을 보게 되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목표는 좀 성적을 향상시키고 좀 더 좋은 공부 태도를 갖는 게 목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성광중학교 졸업하고 경상고등학교의 신입생인 권하랑이라고 합니다. 신입생과의 이제 우애를 향상시키고 이제 모르는 친구들과 좀 친하게 지낼 수 있기 위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명문고등학교인 경상고등학교에 와서 제가 명문 그런 사람이 된 것 같아서 저도 너무 기쁩니다. 프로그램이 선생님이 너무 재밌으시고 해가지고 친구들과 좀 많이 재밌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서울대학교에 갈 예정입니다. 동변중학교를 졸업하고 경상고에 입학 예정인 권준서라고 합니다. 새학기가 시작하기 전에 먼저 갈 고등학교에 좀 수월하게 적응하기 위해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아직 짧게 시험해 왔는데 새학기 시작 전에 새 친구들을 좀 더 쉽게 만나고 접할 수 있어서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걱정은 성적 관련해가지고 이제 대학이 걸려있으니까 그런 게 걱정되고 기대되는 부분은 좀 새로운 인간관계를 넓힐 수 있어서 그게 좀 기대되는 점 같습니다. 좋은 친구를 많이 사귀고 싶고요. 성적도 물론 높아졌으면 좋겠고 학교에는 축구를 좀 자주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이제 환경이 바뀌는 건 좀 무서울 수 있는데 미리 학교를 경험해보면 좀 적응이 쉬워지겠는데요? 네, 맞습니다. 프로그램을 시작할 때만 해도 학생들은 서로의 눈을 보며 어색해하고 수줍어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친밀감 형성을 위한 밸런스 게임, 모든별 게임 등을 하며 프로그램이 운영될수록 학생들은 점점 긴장도 풀고 빠르게 적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 경상고등학교의 교사도 만나봤습니다. 경상고등학교 진로진학상담부장 업무를 맡고 있는 김재홍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경상고등학교 학생들이 입학하기 전에 학교 적응력을 높이고 학교 생활을 행복하고 재미있고 유익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학생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적성 분야, 자기가 하고 싶은 흥미 분야, 그리고 자기 성격과 가치관에 부합하는 그런 꿈과 진로를 찾아가는 데서 아주 학생들이 고무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반응을 보여서 저도 아주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적성, 흥미, 성격, 가치관, 자신의 가치관을 통해서 자신이 부합하는 일치점을 찾아서 자기의 미래를 설계하는 그런 시간을 입학 전에 생각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너무 고등학교 생활을 금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아주 재미있고 행복하고 유익하게 이렇게 보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금 학교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학생들이 적극 참여해서 입학 후에
이후에 더욱더 활기찬 모습으로 만나기를 기대합니다. 입학 후에 여러분들을 개개인별로 만나서 이야기를 할 거지만 입학 전에 몸과 마음을 관리해서 자칫 방심하기 쉬운 그런 생활의 리듬을 찾아서 고등학교 생활에 재미있게 행복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포스쿨 프로그램은 총 10차시로 운영되는데요. 진로 탐색부터 성공적인 상급 학교 생활을 위한 목표 설정, 대학 입시 맛보기까지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 지역과 학교의 특색이 각각 다른 만큼 현장에 맞게 유동적으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는 점도 인상 깊었는데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대구시 교육청 담당자의 이야기도 들어보시죠. 대구시 교육청 중등교육과 장학사 박태영입니다. 비포스쿨은 상급학교 입학을 앞두고 학교생활과 학업에 걱정이 많은 신입생들에게 진로 설계 동기를 부여하고 또한 학교도 학생들을 미리 만나봄으로써 신학기를 안정적으로 시작하도록 지원하고자 비포스쿨을 기획하였습니다. 비포스쿨은 상급학교 적응력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으로서 새 친구들과 친해지기 위한 모든 활동부터 인성교육 그리고 학생의 생활기록부 설계 및 대입 전형에 이르기까지 고등학생이 알아야 할 요소를 골고루 포함하고 있습니다. 고등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진로 진학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대학생 선배와 함께하는 전공별 주제 심화 탐구 활동, 그리고 진로 연계 독서 활동, 그리고 4차 산업 관련 진로 심화 탐구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비포스쿨을 통해서 신입생들이 안정적으로 학교 생활에 정착해서 학업 설계를 하고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 모두 학교에 잘 적응하고 즐거운 학교 생활하기를 바랍니다. 네, 신입생들 다 화이팅입니다. 배안 리포터 소식 잘 들었어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요 며칠 포근한 날씨가 이어졌는데요. 오늘 밤부터는 찬 공기가 들어오면서 추워지기 시작해서 내일 아침은 영하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이렇게 기온 변화가 큰 만큼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2월 15일 아침에 광장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